6월이 되자 필리핀 부근 해역에 구름이 모여들어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저기압은 아직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저기압이 이 해역에서 열대 저기압을 거쳐 태풍으로 발달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열대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 즉 난류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대신 난류가 제주도 남쪽에 정체하고 있는 장마전선을 자극해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 8일 일요일, 경기도 양평 옥천에서는 일 최고 기온이 34.4도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내륙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서 30도가 넘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제주 윗세오름의 일 최고 기온은 10.6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인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날 일교차가 가장 컸던 곳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으로 무려 16.7도였습니다. 임계면의 최고기온은 30.1도, 최저기온은 13.4도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일교차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6월 9일 월요일 낮 12시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에는 장마전선이 길게 걸쳐 있습니다. 6월 8일 오전, 일본 기상청은 큐슈 북부와 시코쿠 지방에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년보다 4일 정도 늦은 장마 시작입니다. 제주도는 이들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해 있지만 장마전선은 제주도를 비스듬히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가 장마전선에서 약간 벗어난 상태입니다. 한편 같은 날 오키나와는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장마가 시작된 오키나와는 평년보다 13간이나 빨리 장마가 종료되었습니다. 올해 오키나와의 장마 기간은 불과 17일로 매우 짧은 장마였습니다. 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장마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린 결과입니다. 한편 필리핀 부근 해역에는 여전히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열대 저기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저기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예상보다 강해 열대 저기압으로의 발달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기압의 움직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저기압은 태평양 고기압의 강한 세력에 밀려 필리핀 서쪽, 즉 남중국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26.5도 이상인 해역에서 발생하고 발달합니다. 남중국해의 해수면 온도도 약 29도 정도이기 때문에 태풍으로 발달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발생하려면 해수면 온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바람이 불어야 하고 상층과 하층의 풍속 차이가 적어야 합니다. 이 풍속 차이를 연직시어라고 합니다. 연직시어가 크면 태풍의 형태가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연직시어가 작아야 구름이 기울지 않고 수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6월 9일 토요일입니다. 태풍으로 보이는 동심원의 등압선이 중국 남부, 홍콩 부근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태풍 상륙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필리핀이며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매년 대여섯 개의 태풍이 중국에 상륙합니다. 국토 면적이 넓을수록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만약 이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달하게 된다면 태풍 제1호 우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첫 태풍 상륙지는 중국이 됩니다. 이 지역의 풍속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서쪽 해역을 살펴보니 풍속이 25m/s가 측정됐습니다. 풍속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미 태풍으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이면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며칠 전 예보 모델에서는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보가 변경되어 태풍은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며 그 대신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난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남쪽 해역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난류가 태평양 고기압의 모서리를 따라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태풍이 이 경로를 따라 복상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태풍이 되지 못한 비구름의 파편이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대량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GFS와 독일 아이큰 모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GFS 모델에 따르면 같은 시각에 매우 강한 세력의 태풍이 중국 남부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세력은 다르지만
상륙 위치는 유럽 모델과 거의 유사합니다. 미국 모델과 유럽 모델과 마찬가지로 태평양 고기압 주변을 따라 난류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모델에서는 태풍의 중심이 중국 하이난섬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쪽에서 강한 난류가 유입되며 이로 인해 장마전선을 밀어올리고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기상청의 중기예보를 보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 지역에 6월 12일 목요일부터 일주일간의 강수 확률입니다. 12일에는 햇살이 드는 곳도 있겠지만 13일 금요일부터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 전망입니다. 강수 확률은 40% 정도이며 충청권은 13일 오후부터 우산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입니다. 12일 오후부터 14일 오전까지는 연속적으로 우산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쪽에서 난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강수 확률 40% 수준의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치 장마철과 같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태풍은 얼마나 발생하게 될까요? 다음은 미국 해양대기청이 매주 발표하는 열대 해역의 위험도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의 예상을 보면 필리핀 부근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조압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조압부가 열대 사이클론, 즉 태풍으로 발달할 확률이 약 20%입니다. 이곳에서 태풍 1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열대 사이클론, 즉 태풍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이번 주에 태풍 1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태풍 1호의 발생은 7월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과거에도 7월에 태풍 1호가 발생한 사례가 3번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럽 중기예보 센터의 태풍과 허리케인 발생 예상입니다. 이번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전망입니다. 이쪽이 태풍 발생 영역이며 저쪽은 허리케인 발생 영역입니다. 주황색은 평년에 발생한 태풍 수, 즉 평균 12.8개입니다. 연두색은 올해 예상되는 태풍 수로 11.4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년보다 약간 적은 수치입니다. 표준 편차는 3.1개로 이 수치를 감안하면 평년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대폭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 태풍은 연간 약 25개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큰 이유는 우리나라와 국제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풍은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제 기준에서는 타이푼, 즉 태풍이 풍속 64노트, 즉 초속 33m 이상일 때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국제 기준의 수치를 2배 정도로 보면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하반기에는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는 태풍 러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